안녕하세요. 오늘의 어린이책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의 어린이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책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오늘의 어린이책 편집위원이자 내 아이를 지키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저자인 서현주 선생님과 함께 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림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여러 단체들에서 성교육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현주입니다. 네. 오늘 하늘이 아주 파란 네. 좋은 날씨였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교육 실태 또 뭐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 모두는 성적인 존재다라는 네.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4가지 범주를 나누셨어요. 어떤 것들이었죠? 네, 첫 번째로는 몸에 대한 교육, 두 번째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세 번째 경계 존중 교육이고요. 네 번째는 여자답게, 남자답게 말고 나답게 이렇게 4가지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몸교육 하나 살펴보고 시간을 마쳤는데요. 그럼 오늘은 두 번째 범주인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 요 책들을 볼 네. 차례네요. 네. 네네. 제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네. 4가지 주제에 각 2권씩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권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3권의 그림책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지금 제 눈앞에 있는데 아주 귀여운 책들이에요. 초록색, 노란색, 하늘색 이렇게 네. 그림책 3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책부터 살펴볼까요? 네. 예, 어떤 책인가요? 첫 번째 책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책입니다. 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이게 페르 홀름 크누센 지음, 정주의 옮김, 단푸스에서 2017년에 나왔네요. 예, 네. 얼마 이렇게 한 10년 조금 안 된 책인데, 네. 예,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을 지은 그 작가인 페르 홀름 크누센님은 덴마크의 심리치료사이자 성연구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실은 원래는 1971년에 처음 출판된 책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죠. 이 책은 정말 그 제목처럼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네, 표지를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 성인이 아기를 안고 있어요. 엄마, 아빠인가 봐요. 엄마는 젖을 물리고 있어요. 네. 그 화면 밖을 독자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림만 보기에는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귀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예. 이 책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죠. 네. 네. 좋은 의미에서. 네. 예.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책이 예전에 나담 어린이책 교육문화 사업을 했을 때도 선정을 했던 도서예요. 저희가 몸의 이해라는 범주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명 탄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책.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여겨서 추천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당연히 성적인 관계, 엄마 아빠의 성관계나 그다음에 삽입, 행위, 출산 하는 모습까지 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적나라하다 혹은 음란하다. 네, 맞아요. 네,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네, 그게 이제 그 보수적인 종교 관점에서 네. 이 책을 보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 책의 어떤 판면들이 막 크게 인쇄돼 갖고 돌아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안 그렇죠, 선생님? 그런 지경은 아니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시들해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떤 그런 보수적인 성적 관점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 책이 좀 꼽히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책이 아이들에게 성적인 접촉을 즐거운 놀이로 인식시키게 하기 때문에 그때 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혹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나다움 어린이책 이후에 오늘의 어린이책에서 책을 선정하고 그걸 최근에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은 품절되거나 아예 절판된 책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기가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논란에 휩싸였을 때 오히려 뭐 출판사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고 다행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도 늘상 현장에서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난 책이 잘 없고, 특히 이 아이의 탄생, 그러니까 성관계를 기반으로 한 아기의 탄생을 설명하는 책이 국내에서는 사실 거의 잘 없어요. 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리고 이 책이 50년 전에 출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죠. 네.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맨 첫 장에는 이렇게 글만 있어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려줄까? 누구한테나 엄마랑 아빠가 있다는 건 알지.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랑 아빠가 힘을 합쳐야 해. 엄마 아빠가 언제나 아기와 함께 사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기는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이 있어서 태어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첫 장면에는 그 속삭이에 쌓인, 그리고 그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기 친구가 보이고요. 아기가 있네. 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옆에 장면에는 엄마와 아빠가 사이좋게 팔을 엇갈려서 등에 네. 대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옷은 굉장히 노란색, 빨간색, 뭐 보라색, 화려한 알록달록한 네, 네. 색깔을 입고 있고, 여기 엄마랑 아빠가 있어. 즐거워 보이네요. 네, 이 두 사람이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넘기면 바로 이제 옷을 다 벗은 장면이 나옵니다. 벗은 몸.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바로 옷을 벗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성적인 접촉을 한다. 여기서 이제 논란에 휩싸였던 장면이 뭐냐면, 아빠랑 엄마는 서로 사랑해. 그래서 뽀뽀도 하지. 아빠 고추가 커지면서 번쩍 솟아올라. 두 사람은 고추를 질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설명인데, 네, 네. 그게 어린이들한테 읽어주는 부모나 양육자 입장에서 네. 이제 적나라하다거나 이렇게 네. 느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성이라는 것은 순결하고, 뭐랄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인데, 단순히 유희처럼 느껴지게 한다. 이 재미있거든. 이 한 문장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이 워낙에 원문이 오래되었다 보니 그런 모든 걸 다 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보수적인 종교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비난하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포괄적 성교육을 지지하거나 좀 진보적인 성적 관점에서 보시기에도 이 책이 사실은 굉장히 좀 클래식하기 때문에 좀 옛날 책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빠랑 엄마는 서로 사랑해. 하지만 성적인 접촉은 반드시 사랑해야만 하는 건 아니죠. 뭐 최근에 그렇죠. 뭐 네. 정우성 씨 사태도 사건? 그런 개인적인 이슈지만 다양한 케이스가 네, 있으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들은 또 어쨌든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기로 약속을 했고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것을 네.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맞다. 그거는 꼭 반드시 사랑해야만 성적인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책은 이 책을 읽는 어린이 독자가 엄마 아빠를 떠올리면서 나는 사랑의 어떤 결실이구나라는 어떤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문장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만, 또 제가 봐도 조금은 구식이다 하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책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성교육이 몸에 대한 교육의 첫 책으로 삼으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특히 양육자나 교사분들이랑 이 책을 같이 돌려읽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좀 극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이 책인 것 같아요. 아직 부담스러워하시고 정말 읽혀도 될까요? 그런 반응.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이 책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함께 보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은 뭐 체외 수정이나 뭐 시험관 인공 수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이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감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네.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딱 보고 있는 페이지는 성관계 장면이에요. 네. 근데 그 장면도 삽입 과정을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네. 그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엄마 아빠의 벗은 몸이 전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는 게 아닐까? 이제 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성을 좀 터부시하는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 그것을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도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게 맞을까라를 떠올려 보면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가 성교를 하고 있고 그 음경에서 정자가 엄마의 그 자궁까지 어떻게 가는지 일종의 단면이라고 할까요? 그 투시도라고 할까요? 네,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아이들이 유아 교육에서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기가 생겨요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구체적인 것을 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엄마와 아빠가 늘상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지? 허공에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레고가 블럭이 조립되는 것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가 결합을 한다.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완벽한 해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또 한번 추상적인 그 그림을 떠올려야 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결합 이것을 알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자꾸만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책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죠. 일종의 면역 주사 같은 거. 네. 계속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일어났고 아기가 이제 생겼어요. 아기 씨앗이 생겨서 다시 이제 엄마 아빠는 누운 자세에서 정면을 본 자세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고 이제 엄마의 자궁에서 아기가 천천히 자라나는 모습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시하듯이 그 안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아기가 탯줄로 이어져 있고 꼬리도 생기고 팔과 다리가 생기고 있다. 점점 자라난다. 그래서 쭉 만사까지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 컸어요, 이제 네, 아기가. 다 컸어요. 눈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생기고. 웃고 있어요, 심지어. 네, 머리가 좀 이제 엄마 다리 사이 쪽으로 돌아온 장면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다시 그 옷을 입었습니다. 네. 왜 옷을 입었을까요? 이제 출산할 때가 됐나 봐요. 네. 빨리 아기를 만나고 싶다라고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이 자동차도 굉장히 클래식하죠. 이 그림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옛날 귀여워요. 네, 굉장히 귀여운 유럽식 아주 그 소형차. 네, 소형차. 네. 그걸 타고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여성병원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엄마가 웃고 있어요, 정면 보면서. 사실 진통이 오면 사이사이 웃을 수는 있어요, 선생님. 살짝 네. 안 아플 때 화살겠다 하면서 그쵸. 맞아요. 그렇지만 저렇게 정말 해맑게 웃기는 힘들죠. 힘들죠. 네. 빨리 아기를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이 고통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거며 언제 끝나는 거지? 모르니까. 두려움. 네, 두려움이 제일 큰 거. 고통과 두려움의 반복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좀 너무 옛날 책입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엄마는 뒤에 그냥 타고 있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아기 낳으러 갈 때 제가 운전해서 갔거든요. 양수 터져서 이거 아니다 해서 빨리 가야겠다 해가지고 첫째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째를 낳으러 스스로 차를 끌고 병원으로 새벽에 갔어요. 진통을 하면서.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이 아기 낳는 거를 도와줄 거라고 해요. 여기서 또 이제 꽤나 충격적인 장면으로 여겨지는. 그렇죠. 네. 정면샷. 네, 정면샷인데 엄마는 누워 있고 우리가 엄마의 다리 사이에서 좀 떨어져서 아기가 그 질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출산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옆에는 아빠와 의사 선생님이 서 계시고 아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유럽에서는 이렇게 진짜 하나요?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는 배를 막 누르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요? 자연분만 할 때 다 선생님들이 거기 위에 올라타가지고 배를 엄청 푸시를 해주더라고요. 빨리 나오라고. 저는 아마 경험을 했을 텐데 아마 그 순간의 고통 같은 것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지 이렇게 잊으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장면들은 떠오르는데 그 디테일한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때는 무통주사 이런 게 없었죠? 있었어요. 있었나요? 네. 저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주사에 맞으셨나요? 맞았는데 도 아팠고 두 번 다요? 두 번째. 두 번째.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아팠고 뭐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그쵸. 예. 혼란스러워서 별로 기억이 없어요. 네. 그냥 무지하게 아팠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가 그닥 친절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뭐 기억만 그들에게는 있죠.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그렇게 해서 네. 태어났어요. 네. 엄마 얼굴은 못 봤는데 이제 태어나고 나니까 아기를 엄마가 이렇게 하늘 높이 쳐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고 병원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마지막에는 이제 세 명의 모습. 엄마, 그런데 이번엔 또 아빠가 안고 있네요. 네, 아빠가 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기는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엄마는 아빠한테 물어봐. 마음에 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책의 작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페르 홀름 크누스세는 덴마크의 작가이자 또 심리치료사, 성연구가로도 알려져 있고 45년생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네. 옛날 분이고 이 책이 71년에 출시됐으니까 그때 덴마크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막 의회에서 이 책을 가지고 논란이 됐었다고 해요. 근데도 거기서는 이 책을 어떤 금서나 혹은 그런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교육 교재로 이렇게 했고 지금은 100년간의 가장 특별했던 책, 그런 좋은 책으로 선정돼서 박물관에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아마존에서 원래 오리지널판 1세가 80만 원 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귀한 책이래요. 귀한 교재네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맞습니다. 네.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이번에는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우와. 책 제목이 길어서 저도 매번 말할 때 조금씩 틀리거든요. 네. 이 책이 좋은 점은 방금 앞서서 소개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나 페이지 수가 많고 그 아기 탄생에 대한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합니다. 네, 진짜 이건 한 80쪽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안 되나? 어쨌든 보통의 그림책보다는 1.5배 정도 좀 양이 많고요. 네. 이 책은 피오나 커토스커스 그림.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승수 곰김,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에서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 작가네요. 글 쓰신 분이 오스트레일리아 작가고. 이 책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처음에 사람이 나오지 않고 인간이 나오지 않고 동물들이 나와요. 어디를 봐도 아기들이 있어요 라는 소제목이 크게 써져 있고요. 동물들이 새, 곰, 캥거루, 기린, 토끼도 다 아기를 만든다. 그 다음에 사람들도 아기를 만들고요 하면서 이 페이지에는 그 양쪽에 걸쳐서 가운데에는 지구 그림이 있고 그 주변에는 많은 아기를 양육자들, 둘러싼 가족들 있어요. 전 세계의 양육자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기 한 명과 아빠, 엄마 혹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양육자들이 쭉 둘러 있어요. 네. 그림으로 봤을 때 좀 일부러 좀 전통 의상이나 그들의 어떤 좀 문화적인 그 특징이 드러나는 옷들, 의복들, 헤어스타일, 다양한 인종 이런 걸 좀 그리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오는지 말해주는 웃긴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엄마들이 아기를 가게에서 샀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혹은 부모님이 아기를 병원에서 골라왔다고 하든가요. 이렇게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어떤 거짓말에 대한 그런 거를 한 번 더 짚어줌으로써 아이들은 또 이 장면에서 재미를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진짜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렇죠. 네. 아직도 근데 그게 저도 실제로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을까 하는데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부모님이 너무 쑥스러우니까.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 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차라리 나중에 얘기해 줄게라고 둘러대는 게 낫지. 오개념을 심어주면 다시 아이들이 그것을 고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꼭 강조를 드리거든요. 오늘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를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꼭 양육자가 반드시 아이한테 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어났단다라고 힘주어서 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책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 될 수 있고 혹은 함께 읽어보는 것 혹은 어린이 혼자 읽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어떤 좀 성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콘텐츠를 보기 전에 이런 그림책으로 실제적인 사실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기가 다음 이제 소제목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기를 낳은 엄마가 누워서 두 팔을 뻗으면서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묻네요. 이건 아마 해외에는 이렇게 그 성별을 알려주지 않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남자아이와 여자아기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나 조산사는 질문을 받자마자 곧장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초음파로 대개 성별을 알죠. 이미 알려주는데 네. 해외는 안 그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근데 병원에 영화 가지 같은 데 않으면. 보면 네. 다 알던데요. 그래요? 해외도 초음파를 보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초음파 기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아기 물건 준비할 때도 또 네. 그런 거에 고려를 해서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전에 뭐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 전 세대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병원을 한 번 가고 이제 출산할 때 가니까 태어나서 여자예요, 남자예요 이렇게 묻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알려줬고 네. 아이들 의사 선생님들이 안 알려줬고 네. 불법이었지 않나요 그때는? 그러기도 했어요. 워낙 그때는 또 이 성간별 이런 게 좀 많았고 여아를 살해하는 네. 예, 그 여아 태아를 살해하는 그런 맞아요. 게 좀 있었어요. 네. 불법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못하게 했는데 약간 뉘앙스를 주시긴 하죠. 뭐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랬구나. 뉘앙스를 주긴 했는데 몰라가지고 저는 태어났을 때 알았거든요. 다. 그러기도 하고 초음파가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던 건지 다 보긴 봤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림을 봐도. 네. 미리 성별을 알고 준비하는 게 과연 맞아요. 부모에게 좋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닥 도움은 안 돼요. 네. 네. 뭐 도움될 게 없죠. 그러니까요. 이 아이를 키우는데 성별이 그렇게 네. 크게 의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여튼 네,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생식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기들의 얼굴은 아주 많이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몸의 한 곳인 생식기는 전혀 달라요라고 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그 성기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음경이 있어요 하면서 이것은 뭐 고추라고도 불리고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하면서 이 음낭, 고환, 음경. 그래서 이 책이 좋은 점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성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좀 재밌는 문장이 있는데 남자아이의 고환은 그냥 매달려 있을 뿐 많은 일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중에 아주 중요해지죠. 그 다음에 여자아이의 성기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서는 음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자아이에게는 음문이 있는데 그것은 입술과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이 음문은 질이라고 하는 구멍을 덮고 있어요. 또 이 책의 훌륭한 점은 그 여성의 성기를 관찰한 그 그림이 있는데 이 어떤 아이가 만 5세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뭐랄까 무슨 자세라고 할까요? 엎드려서 자기 음문을 성기를 관찰하는 네, 거울을 들고 그런 그림이에요. 네. 네.
남자는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데 네. 여성은 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도대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네네. 네. 선 자세로 거꾸로 상체를 뒤집어서 약간 그 요가에서 산을 만드는 그런 자세로 거울을 통해서 자기 성기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너무나 본능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궁금하고 우리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은 성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탐색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들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성의 성기와 남성의 성기는 다르다. 왜냐하면 여성은 음문, 요도, 질, 클리토리스, 항문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 안쪽에 다리 사이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림이어서 그냥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관찰했으면 이런 게 보이구나. 쿨한 그림이에요. 그렇죠. 네. 워낙에 성기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기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고 싶지 않은 채로 뭐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클리토리스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게. 그게 어디에 있는지 네. 생김새도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네.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 어떻게 어른이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2차 성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 책이 페이지도 많지만 그 글자도 좀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언제 사춘기가 오는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남자는 음경이 커지고 고환도 커지고 여기서 이제 정액을 만든다, 정자를 생성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재미있는 게 거의 네. 샤워씬에 네.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리고 무지개아이 이렇게 셋을 그려놨어요. 다 남자입니다. 진짜입니까? 제가 네. 멀리서 봐가지고. 네, 다 보시면 다 뭐 남성의 그러네요. 네, 그래도 남성 어쨌든 음경. 그렇게 네. 약간 그 인종하고 네, 맞아요. 어쨌든 뭔가 다양성을 드러내 네.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네, 생각이. 피부색이 각각 다 다르고 네, 네. 머리색이 모두 다르고 그렇죠.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도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아이 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나팔관, 자궁, 네. 난소질 이런 설명도 나오고요. 이거는 생물 교과서에 있는 네, 네. 그 그림이 또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어떤 그런 성교육이나 학교에서 했던 보건 쪽을 조금 떠올려 보면은 이런 그림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내부, 여성의 성기를 설명할 때는 내부, 나팔관 자궁을 주로 네, 보여주고, 맞아요. 남성의 성기를 설명할 때는 외부 성기를 보여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둘 다 똑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성의 성기, 그러니까 클리토리스는 언급조차 한 적이 없었던 조금 전에 거죠. 봤던 그 여아가 이렇게 자기 네. 성기를 관찰해서 보여줬던 그 여성 외부 성기 네. 그림은 본 적이 없고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나팔관 자궁 네. 이 내부 성기만 봤던 것 같고 계속.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남성 성기는 외부 생식기는 아주 익숙한데 네. 지금 생각해봐도 그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네.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우리한테 네.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한 그런 번도 그 그림을 자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여성으로, 제가 여성으로서, 산부인과에 갔을 때도 그 모형 자체가 이 내부, 중심으로 있고, 물론 뭐 외부도, 내부가 당연히 산부인과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남성의 그 남근 선호 사상, 남성의 성기는 드러내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다, 남성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여성은 어떻게 보면 이 내부만 집중을 한다라는 거는 여성의 어떤 쾌락, 그러니까 클리토리스와 관련이 된 쾌락이나 뭐 그런 것에는 침묵하고. 그러니까 외부 성기, 여성의 외부 성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한 편견, 네. 터부시. 사회적 터부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쵸. 감추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없는 듯 굴고, 네. 예, 없는 비가시와. 그리고 저렇게 내부 성기는 맨날 보여주니까. 네. 이거는 출산에 대한 또 네. 집중이 된 여성의 거기 때문에. 몸을 그냥 출산의 어떤 심하게 이 단어 쓰기 싫지만 도구로 여기는 네. 그렇게까지 인식이 될 수 있죠. 네. 은연중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은 그 여자아이의 사춘기가 지나면 어떻게 난소에서 뭐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난자가 한 달에 하나씩 이제 탐험을 떠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이 이제 아기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은 앞서서 설명했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랑 거의 흡사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결합을 해서 네. 만나서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 뒤에까지는
거의 동일해요. 근데 이 책이 아까 제가 보충 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첫 네. 번째로 쌍둥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차이. 어떻게 그렇게 쌍둥이가 태어나는지 아이들 궁금하잖아요. 사실 궁금했어요. 네, 어렸을 때. 네, 네. 그렇죠. 또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체외 수정 시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의 정자가 난자를 찾아갈 만큼 강하지 않거나 어머니의 난자가 나팔관으로 내려가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바로 체외 수정이라는 도움이에요. 하면서 만나게 되는 아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성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증된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증된 정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꽤나 신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목이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인가 봐요. 네.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자꾸 네. 저도 이거 제목이 워낙 길기도 하고 이런 유사한 제목이 꽤 있다 보니까 이게 태어나는 만들어지는 건가 헷갈렸는데 네. 오늘 확실하게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책이라는 이유가 있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기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아기는 어떻게 자랄까요? 라는 소제목으로 엄마의 몸속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좀 재밌는 게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9달 동안 아기가 엄마 몸속에서 크는데 한 달이 지나면 아기는 사과씨만 해져요. 이렇게 그 과일의 크기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상상하기가 쉽네요. 네,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2달은 포도알, 그다음은 자두, 아보카도도 나오네요. 엄마가 들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엄마가 그 과일을 실제로 들고 있고, 내 아기가 이만하겠구나. 라고 하다가 점점 커져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과일일까요? 수박만해지죠. 정말 배가 많이 커져요. 사실 이 그림이 엄마의 그 만삭의 모습인 것 같은데, 배가 좀 더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네, 만삭의 엄마 치고는 엄마들이 너무나. 몸의 변화가 네.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지네요. 네. 네. 사실 이때 되면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실제 만삭이 된 임산부는 착색, 목, 겨드랑이, 엉덩이 사이, 골반 이런 데가 굉장히 검게 착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몸의 변화가 거울 보기 싫을 정도로 네. 심한데 여기 엄마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피부에- 서양 엄마들은 이런가? 피부에 전혀 네. 흠결이 전혀 없는 네. 뭐 살도 별로 안 쪘고 살 너무 안 쪘어요. 그리고 네. 가슴도 네. 원래 더 부풀고 처지고 큰 변화가 없어요. 네. 다 예쁜 엄마가 그냥 배만 좀 볼록하긴 하지만 네. 여튼 뭐 그런 엄마의 모습 그래도 점점점 배가 불러가는 모습을 과일의 씨앗에 네. 빗대어서 네.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은 아기가 태어나요라는 제목으로 출산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진통 이후에 엄마가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는 장면이 2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엄마가 이제 질에 열린 구멍을 향해 아기가 점점 더 가까이 밀려가게 되고 어머니가 강한 충동을 느끼고 힘껏 밀어내면 아기가 태어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을 통한 출산, 자연분만이라고 하는 출산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설명이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질을 통해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수술을 해야 해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꺼내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제왕절개? 이거 제왕절개 네네. 출산이라고 해요. 제가 알기론 최근에 제왕절개 출산이 조금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네. 기사를 봤어요. 네. 네. 다 태기를 하고 그냥 좀 네. 편하게 어떻게 보면 낳는다. 고통 없이 좋은 낳고, 시간에. 네, 네. 낳고 싶다 하는 그런 산모들의 바뀌었더라고요, 트렌드가. 네. 그래서 뭐 심지어 자연분만이라고도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것도 봤는데 네, 그것도 약간 차별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담겨 있나 봐요. 네,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어쨌든 그 워낙에 제왕절개가 많다 보니까 네, 그게 뭔가 나쁜 분만의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다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난 그 이후에 탯줄을 자르고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기들은 아주 일찍 태어나요. 아직은 자궁 바깥에서 살 준비가 안 됐는데도 말이죠. 그런 아기들은 미숙아라고 해요. 이 아기들은 집에 가도 될 만큼 크고 강해질 때까지 병원에서 지내야 해요. 저는 이 책이 좋은 점이 이렇게 어떤 의학적인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그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보다도 우리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이 책이 더 훨씬 더 많이 닿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마지막 소제목은 아기는 무엇을 먹나요? 젖도 먹고 그 다음에 젖이 충분하지 않으면 분유나 다른 음식을 먹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됐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에 비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들이 네. 그 과정별로 세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림도 조금 더 사실 동화적인 그림이라 그럴까? 그러니까는 도상처럼 그려져 있어요.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는 단순한 도상화처럼 그려져 있는데 반해서 요거는 좀 더 보통의 그림책 그림 같은 그런 네. 그림으로 두 권의 책, 아기의 탄생에 대한 책 봤습니다. 네, 세 번째 책 살펴볼까요? 제가 성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를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그 아기의 탄생에는 많이 집중을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이 진짜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인터뷰랄까요? 봤는데 그 리듬 체조 선수 손현재 전 선수가 아기를 낳고 나니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올림픽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올림픽은 공감이 확 오네요. 네, 잠도 재워주고 밥도 네. 제때 주고 컨디션 관리를 잘 시켜주는데 아기를 키우는 것은 잠을 안 재워주니까 그렇지. 올림픽이 훨씬 쉽다. 잘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결혼을 한 게 결혼식 이런 거는 그냥 장난치고 파티했던 것 같고 아기를 낳은 이후가 진짜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예전에 그런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도 네. 육아가 더 힘들다. 그분은 막 박지성 선수도 결혼을 했나요? 아이가 둘인 정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너무 축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손현재 선수 기사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박지성 선수도 실제로 육아를 많이 하면서 그 특히 해외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은 두 개의 심장 이런 별명도 있는데 네네. 축구가 더 쉽고 육아가 제일 힘들다 이렇게 그렇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독박육아 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네. 힘든지가 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뭐 아기 키우는 거 가지고 이렇게 엄살 떨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입을 꼭 닫아줘야 되는. 그렇죠. 그건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기를 키운다라는 거는 일단 24시간 대기조여야 하고 이 존재는 내가 없으면 죽고 그리고 언제 울지 모르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이렌이 계속 울린다고 봐야죠. 24시간 내내.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를 내 옆에 둔다라는 게 저 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너무나 두려웠었어요.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네. 그게 어떤 부분이지 또 나머지 시간은 또 네. 온전히 아이와 둘이 있을 때는 이 아이를 온전히 나한테 네. 100% 의존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의 중압감이 되게 컸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되게 그때가 무서웠고 두려웠고 아기랑 둘이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막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예쁘고 살아 이런 게 왜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떡해? 왜 울지? 왜 어떡하지?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네, 네. 맞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서 사실은 저는 아이가 어릴 때 사진 그때 신생아 때 사진을 보면 살짝 저는 트라우마가 귀여운 게 아니라 조금 무섭다. 그래서 저는 아마 대부분의 그 초산 엄마들이 그런 트라우마나 아니면 우울증, 네. 공포심 이런 거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모르고 내가 겪을 때 겪고 나서야 나만 이런가? 나는 그쵸. 나쁜 엄마인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많이 알려가지고 네.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전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여튼 거기에 네. 제가 봤을 땐 도움이 되는 책, 엄마 도감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표지에 여자 어린이가 돋보기로 이렇게 네.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눈이 한쪽 눈만 커졌네요. 그러니까 네.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건가 봐요. 네. 네. 최근에 이 책이
리커버리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네. 이 책은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 네, 이러한 일쇄. 네. 일쇄라서 어쨌든 이 책은 도감의 형식을 빌려서 엄마를 관찰하는 아기가 엄마를 관찰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여태까지는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어른들 양육자는 어떤 관찰자 역할이었다면 이 책은 좀 반전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 가장 백미는 첫 문장인 것 같아요. 엄마가 태어났습니다. 나와 함께. 하면서 엄마가 그 이불 위에, 하얀 이불 위에 아마도 산부인과 입원복 혹은 조리원? 그런 옷 같아요. 병원에서 주는 옷. 그 분홍색 옷을 입고 있고, 옆에는 또 속삭이에 쌓인 아주 작은 아기. 한 엄마의, 뭐랄까요. 팔 길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엄마를 보고 있고, 네. 엄마는 눈 감고 천장을 보고 있어요. 네, 수면 양말 신고 네. 있고요. 그래서 엄마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엄마는 원래부터 모성애를 본능적으로 여성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성애는 학습이고 계속 바뀌어 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모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려고 하죠. 덜어는 태어나면서 아이를 가질 때부터 너무 좋고 또 태어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그런 체득해가는 게 네. 사랑,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도감이라는 것답게 구성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제목이 있어요. 위에 생김새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전체가 어떻게 몇 가지 주제로 이렇게 네. 구성되어 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엄마의 그 모든 것을 조목조목 뜯어서 그림으로 깊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려낸 아기의 시선에서 처음에 생김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마 얼굴은 내가 뱃속에서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퉁퉁 부어있네요. 그러면서 도리어 내 얼굴이 빨갛고 쭈글쭈글하다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도 아기를 낳았을 때 너무 안 예쁜 거예요. 하얀 줄 알았는데. 근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하얗다고 하더라고요. 힘을 안 줘서. 그렇구나. 저는 둘 다 이제 어쨌든 자연분만 했기 때문에. 아기도 굉장히 태어날 때 힘드니까 산도를 통과하면서 얼굴이 일그러지기도 그 하고. 아이도 굉장히 힘을 많이 상처를 쓰잖아요. 받기도 하고. 네. 네. 거의 그래서 빨개 그 어떤 네. 고구마처럼 그래서 빨갛고 보면은 쪼글쪼글하고. 이 분만 과정은 엄마도 힘들지만 아이에게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난 거라 진짜 네. 소중한데.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들죠. 네. 엄마가 보기에도 아기가 쭈글쭈글한데 사실은 아기도 엄마가 좀 쭈글쭈글한 거죠. 엄마가 왜 저러지? 그래서 옆에 이제 엄마의 얼굴이 한 10컷 정도 나와 있는데 엄마가 뭐 어린애 산발을 하고 눈은 반쯤 뜨지도 못하고 개심치레. 네, 개심치레 하고 이렇게 막 그래요. 많이 지쳐 있어요. 졸린 듯. 네. 지겨운 듯한 얼굴들이 이렇게 여러 컷이. 그러니까 네. 아기의 시선에서 본 네. 거죠. 다음 장면은 몸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엄마의 몸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엄마의 팔은 뼈가 있는 그림과 함께 보여주면서 엄마의 팔은 침대도 될 수 있고 아기 손잡이도 될 수 있고 엄마 다리는 소파도 되고 여러 가지로서 엄마의 앞면, 뒷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의 몸을 이용해 놀고 있어요. 네. 배 위에서, 다리 위에서, 어깨에서, 머리 위에서, 등에서 그 막 엄마의 몸이 놀이터가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몸의 변화입니다.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많은 것이 변합니다. 손가락이 굵기, 손목뼈의 두께, 팔뚝의 근육까지 달라지죠. 아까 우리가 그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책에서 네. 엄마의 몸이 이렇게 10개월, 9개월 동안 변화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진짜 리얼하게 네. 너무나 많이 변한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손의 변화에서는 나를 가지기 전에는 피부도 뽀얗고 얄쌍하고 그랬다가 생겨나고 있을 때 조금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하더니 내가 세상에 나온 후에는 피부 색깔이 일단 좀 탁해지고요. 그다음 핏줄이 툭툭 네. 퍼렇게 튀어 손도 올라오죠. 커지고, 네. 울퉁불퉁해가지고 살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살이 찌기도 하지만 또 많이 붓잖아요. 네. 그래서 손 모양이 한 1.5배쯤 되게 그쵸. 그려져 있어요. 대부분 이제 아기 낳고 나서 결혼 바지 다 안 맞잖아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낄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달라지죠. 네. 네.
네, 그래서 생김새, 몸의 구조와 기능, 몸의 변화, 먹이 활동, 수면 활동, 배변 활동, 신체 활동, 반응 속도 이렇게 다양한 네. 어떤 구성을 가지고 아기가 관찰하는 엄마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쭉 그려주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아기를 키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억. 아, 맞아. 이랬었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예비 엄마분들한테는 공부, 예습이 될 수도 예습서.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쓰일 아기들에게는 아,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도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너무 재밌대요. 네. 그래서 아, 엄마가 나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또 재밌는 것은 제가 이 책을 결혼하지 않은 싱글인 여성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 이걸 보니까 아기를 낳기가 싫어요. 이렇게. 출산 장려에는 도움이 안 되네요. 별로 네. 뭐,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네.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또 뭐 되게 귀여운 책이고 네. 예. 예비 엄마든 네. 좀 아이를 키운 지 오래된 분들이 이제 읽으면 네. 굉장히 추억에 잠기기 좋은 책이에요. 네. 그리고 공개가 끄덕여지고 예. 어쨌든 그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노고를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재치 있는 반전의 도감이나 형식을 빌려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뭐 탁월하죠, 이 책은. 그래서 고마운 책이고요. 그래서 엄마도 태어나지만 네. 요걸 읽다 보면 저는 아기도 태어나는구나. 아이가 자랄 때 우리가 아까 자연분만할 때 애도 힘들다 얘기했지만 성장 과정에서도 애가 되게 힘들어서 늘 왜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보다는 같이 자라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예, 네. 육아 과정이라는 게 그렇다는 생각을 좀 저도 지나고 했어요. 이 책을 쓰고 그린 권정민 작가는 최근에 그 당신을 측정해 드립니다라는 네. 인권 그림책 사계절에서 나온 그걸로 또 한번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많은 작품으로 인기도 있고 좋은 작품을 계속 발표하는 인기 작가, 인기 그림책 네.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추억도 되기도 하고 또 선행학습이 될 수도 있는 네. 엄마 도감.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혹시 빠뜨린 거 없으세요? 네, 뭐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 이 책은 사실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즐겁기 때문에 그 독서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야 기발하다 그런 네. 생각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성교육 그림책 두 번째 범주 함께 읽어봤습니다. 엄마 도감 되게 섬세하고 그 새로운 시각 좋았고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거는 아주 사실적이고 과감한 시도들이 우리 그 성교육을 더 넓고 깊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교육 인간 교육이고 인권 교육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